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김민재의 바이에른 뮌헨 데뷔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데뷔전의 상대가 무려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맨시티에는 홀란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했었던 홀란드와 김민재의 스피드 경쟁, 피지컬 대결 이런 것들을 내일 경기에서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홀란드와 김민재가 모두 프리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경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선수가 안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를 상대로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려서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홀란드가 출전을 한다면 홀란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해 들어갈 거고요. 침투에 들어가는 홀란드의 움직임을 더리우트나 김민재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민재와 홀란드의 스피드 경합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맨시티가 이제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볼을 전개할 때 한 번에 홀란드에게 패스를 보내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홀란드에게 한 번에 볼을 붙여놓고 홀란드가 수비수와 경합을 통해서 볼을 지켜주거나 볼을 떨어뜨려줄 때 후방에 있던 선수가 올라오면서 세컨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홀란드가 2차적인 침투,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라인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패턴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홀란드와 피지컬 싸움을 했을 때 여기서 홀란드를 얼마나 제압해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맨시티의 공격을 잘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게 지난 시즌에 맨시티와 바이에른 뮌헨이 붙었을 때는 홀란드를 마크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실점하는 장면을 보면 후방에서 맨시티가 정말 단순하게 홀란드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홀란드가 전방에서 더리우트와 공중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공중볼 싸움에 이겨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데브라이너에게 세컨볼을 떨어뜨려주죠. 그리고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홀란드가 떨어뜨려주는 세컨볼을 받아서 전진을 하고요. 이때 홀란드는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비어있는 공간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데브라이너가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여기서 홀란드와 우파메카노의 스피드 경합 상황이 펼쳐지는데 여기서 우파메카노가 홀란드를 막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완벽하게 홀란드에게 돌파를 허용했고 여기서 홀란드가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를 만났을 때는 정말 홀란드 한 명을 제대로 막지 못해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김민재라는 피지컬이 뛰어나고 나폴리에서 나폴리가 엄청나게 라인을 높였을 때 그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냈었던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만큼은 물론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김민재와 홀란드가 맞붙었을 때 김민재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난 시즌에 비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얼마나 퀄리티가 좋아졌는지가 아마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일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이 장면은 맨시티의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와의 경기인데 요코하마가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높게 끌어올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하면 홀란드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코하마의 수비라인을 보면 순간적으로 홀란드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맨시티의 패스가 안 들어가면서 뒷공간이 무너지진 않았지만 이 홀란드의 스피드를 기본적으로 수비라인이 따라가는 걸 되게 버거워해요. 이제 그만큼 이 홀란드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은 사실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이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수비 라인을 내리지는 않을 거거든요. 만약에 김민재와 더리우트가 나온다면 이 두 선수의 스피드와 뒷공간 커버 능력을 믿고 라인을 끌어올릴 텐데 이때 홀란드와 김민재의 스피드 경합이 붙게 되는 이런 장면들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미 김민재가 뭐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아 무대에서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하는 모습을 이미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 공격수가 나폴리의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와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상대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주면서 오른쪽에 있었던 라흐마니를 끌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뒷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김민재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수를 따라가서 상대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해줄 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어서 패스를 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지난 시즌 김민재가 뭐 챔피언스 리그와 세리아를 통틀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이 수비 뒷공간을 정말 빠른 스피드와 볼 경합 능력, 피지컬, 이런 육체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커브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보니까 반대로 홀란드가 챔피언스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에서 보여줬던 포인트도 엄청난 자신의 육체적인 능력을 활용해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와의 스피드 경쟁, 그리고 스피드 경쟁을 할 때 몸싸움, 그리고 피지컬 경합, 이런 장면들이 아마 김민재와 홀란드가 만났을 때 정말 괴물들끼리 맞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홀란드를 상대할 때는 아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홀란드가 육체적인 선수일 뿐만 아니라 라인 브레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선수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홀란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요코하마의 수비수들이 홀란드가 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약간 안심하고 있죠. 그런데 안심하는 순간 맨시티 주변에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홀란드를 견제하면서 수비 라인이 약간 발이 멈춰 있을 때 주변에 있던 맨시티의 공격수가 순간적으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침투해 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롱패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침투해 들어가는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데 그때 홀란드가 자기가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무너지는 걸 보고 다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맨시티의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홀란드가 어느샌가 좀 전까지만 해도 오프사이드 라인에 있었는데 이제는 온사이드 라인에 있죠. 여기서 이제 패스 한 번만 들어갔으면 홀란드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왔거든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홀란드가 주변 동료 선수들을 활용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데도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로드리가 볼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홀란드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홀란드의 존재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홀란드를 따라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홀란드가 자기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볼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상대 수비수들이 볼을 끌고 올라오는 로드리를 방해할 수 없도록 올라오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홀란드가 침투해 들어가니까 요코하마의 수비수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면서 로드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맨시티의 공격수가 볼을 받으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 한 명이 내려가는 공격수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홀란드가 어느샌가 나타나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위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애매한 위치란 맨시티의 공격수 바로 뒤에 위치하면서 수비수가 따라 내려가는 순간 홀란드가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바로 그 적절한 위치에 홀란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죠. 상대 수비가 끌려 내려갔을 때 홀란드가 바로 그 뒷공간에 있기 때문에 볼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맨시티에는 홀란드 주변에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요코하마의 수비수들이 홀란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선수를 한 명씩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가 되게 애매한 위치에서 수비 라인 사이에서 뛰어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마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코하마의 수비수들이 홀란드의 움직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홀란드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홀란드가 완벽한 찬스를 잡는 장면이고요. 여기에서 또 홀란드의 터치가 정말 예술적인데,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홀란드의 뒤쪽에 있는 선수가 홀란드를 따라 뛰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홀란드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볼을 잡아놨으면 당연히 수비수는 다가오고 있고 홀란드도 안쪽으로 볼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수에게 가로막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홀란드가 여기서 볼을 수비수의 반대 방향으로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아무리 따라와도 볼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비수가 따라왔지만 홀란드가 편안하게 슈팅할 수 있는 위치로 홀란드가 뛰어나갈 수가 있고요. 여기서 홀란드가 너무나 편안하게 수비수가 다가오기 전에 이미 슈팅 동작을 만들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단순히 홀란드를 마크하는 것 이상으로 홀란드의 지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연계 플레이, 그리고 홀란드 옆에 있는 그릴리시라던가 포든이라던가 알바레스라던가 맨시티에는 홀란드 말고도 좋은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홀란드를 너무 막다가 보면 앞공간이 열리면서 상대에게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시티의 공격 작업을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지난 시즌 세리아에서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지능적이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을 보시면요, 김민재가 수비라인을 형성하고 있을 때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수비라인이 뒤로 물러날 줄 알고 상대 공격수가 볼을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수비라인과 같이 뒤로 물러났다면 전방에서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상대의 공격수를 막아내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때 김민재가 어떤 판단을 하냐면 상대 공격수가 드리블을 해서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갑니다. 이거는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튀어나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플레이가 가능했던 건데, 김민재가 빠르게 뛰어 올라가니까 상대 공격수가 당황을 하면서 더 이상 이 수비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상대 공격수가 드리블하면서 들어오다가 김민재의 압박에 막혀서 측면으로 패스를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요, 공격수가 계속해서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폴리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에 넓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상대팀이 앞쪽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데, 김민재가 그 장면을 보고 수비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요, 상대가 수비라인 앞쪽으로 패스를 전개하니까 김민재가 빠르게 튀어 올라오면서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김민재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홀란드가 공간으로 계속 침투해 들어간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다가 수비라인 앞에서 그릴리시, 포든, 알바레스, 그리고 지난 경기처럼 로드리가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을 기록한다거나 이러한 장면들을 아마 김민재 선수가 적절한 타이밍에, 그리고 김민재의 이 튀어나오는 스피드가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홀란드를 마크하다가 수비라인 앞 공간을 어이없게 허용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아마 다음 경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공격수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공격수를 그냥 따라가서 스피드 경쟁, 그리고 몸싸움을 통해서 볼을 빼앗는 것도 있지만 상대의 패스 길을 미리 예측해서 상대 공격수가 뛰어들어갔는데 뛰어들어가는 패스의 길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앞선에서 볼을 끊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요, 상대 공격수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볼을 잡고 있는 상대의 공격수가 자신의 뒤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줄 것을 예상을 하고 순간적으로 옆으로 움직여서 패스의 길을 미리 차단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몸을 날려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들어가는 패스를 미리 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뒷공간으로 빠른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도 앞쪽에서 끊어버리면 공간 침투가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장면들을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정말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홀란드랑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아도 앞쪽에서 포든이나 알바레스나 그릴리시나 이런 선수들이 홀란드에게 패스를 넣어줄 때 그 패스의 길을 미리 예측하고 끊어내는 장면도 다음 경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 홀란드와 김민재가 만나게 되면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가 상대 공격수와 상대 수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두 선수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능적으로 라인 브레이킹을 하고 주변 동료 선수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홀란드, 공격수의 오프 더블 플레이에 속지 않고 적절하게 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김민재의 지능적인 수비, 이렇게 김민재와 홀란드는 육체적인 능력과 지능적인 플레이가 동시에 가능한 선수들이라서 내일 경기에서 홀란드와 김민재가 만약에 맞붙었을 때 매우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